172번 중심이 점 A,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이 점 0, -2를 지날 때 양수 A 구하시오. 자, 중심 좌표 알려주고 반지름을 알려주면 원의 방정식 만들 수 있지.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과 같다. 자, 근데 이 원의 방정식이 이 점을 지난다 했으니까 대입해줘야 돼. 자, 그럼 0, -2를 대입할 거니까 0과 -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a를 제곱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이니까 제곱해서 플러스 9는 25와 같구나. 자, 그럼 a의 제곱은 25 빼기 9와 같으니까 16이지. 자, a제곱이 16이면 a는 얼마? 뿔마 4야. 그 중에서 a 값이 양수인 a 값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우리는 a를 4를 구해주면 되겠다. 173번 두 점 a, b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반지름 길이가 루트 5였다면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단 a는 5보다 작다. 자, 원 위에 있는 지름의 양끝점인 a, b를 알려줬어. 문제에서는 양끝점을 a와 b라 놨을 때 얘가 5,1, b는 a,-3이야. 자, 반지름이 루트 5라면 a, b 두 점 사이 거리는 얼마겠어? 2 루트 5였겠지? 자,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통해서 a, b 선분의 길이를 한번 써볼게. 두 점 사이 거리 5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을 한 값이 2 루트 5와 같구나. 자, 그러면 양변 제곱해버리면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해줄까? 자, 그러면 이거는 제곱 루트가 없어지면서 25 빼기 10a 더하기 a 제곱, 얘는 플러스니까 4의 제곱하면 16 쓸게. 자, 우변도 제곱하면 4, 5, 20. 자, 그러면 a 제곱 빼기 10a 둘이 합치면, 자, 이거 빼기 20으로 또 넘어오면 얘까지 합쳐서 계산해 줄게. 그러면 얼마? 21이 남지? 자, 그러면 3, 7에 21 둘 다 마이너스. 자, 그럼 a 값은 3 또는 7이 나오네. 자, a 값이 3 또는 7인데 a가 5보다는 작다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7은 탈락. 그럼 a가 3이었단 얘기지? 그럼 a가 3일 때 a가 3이라면 원의 방정식 구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 중심좌표 필요하지. 그 다음 반지름 필요해. 우리 반지름은 루트 5인 거 알려줬고 중심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a 값이 3인 거 알았으니까 이 자리에다 3을 한번 넣어볼게. 자, 그러면 중심좌표는 a, b 두 점 사이에 중점 구해주면 되지. 두 점의 중점은, 자, 어떻게 구한다? 2분의 x좌표끼리 더하면 되지. 그러면 8, y좌표끼리 더해주면 마이너스 2니까 4, 마이너스 1이 원의 중심이었구나. 구했어. 자, 원의 방정식을 완성해보면 x 빼기 4의 제곱 y 더하기 1의 제곱은 루트 5의 제곱이니까 5로 써주면 되겠지? 자,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이게 답이지. 174번 두 원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하는 직선의 y절편 구하시오. 자, 어떤 원이 있을 때 이 원의 넓이는 어떨 때 이등분될까? 원의 중심을 자르고 지나가는 직선은 원의 넓이를 이등분시키지. 자, 그래서 둘을 동시에 이등분시켰다라는 것은 처음 원의 중심좌표인 1,0을 지나면서 두 번째 원의 중심좌표 3,4도 지나갔다는 얘기지. 이 두 점을 동시에 지나가는 직선을 구하면 돼. 자, 요거는 내가 표준형으로 고쳐서 한번 봐볼까? x 빼기 3의 제곱, 다시 해줄게. x제곱 빼기 6x 먼저 써놓은 거고 y제곱 빼기 8y 써놨고 우변에는 마이너스 10을 넘겨놨어. 우리가 필요한 값 9를 양변에 더했고 여기는 16이 필요하지. 16을 양변에 똑같이 더했어. 자, 그럼 얘네 셋이 합쳐져서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4의 제곱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15가, 잠깐만, 25니까 15.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두 번째 원의 중심 좌표가 3,4구나 하고 아는 거야. 중심 좌표. 자, 그러면 1,0이라는 점과 3,4라는 점을 동시에 지나가는 이 직선을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동시에 지나가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울기 필요하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한 게 기울기니까 기울기는 3 빼기 1분의 4 빼기 0 해주면 되겠다. 2분의 4니까 2가 되네. 자, 기울기 구했고 y는 그럼 2x 플러스 y절편 모르니까 잠깐 b로 두면 자 지나는 아무 점이나 한 점 대입해보면 되겠지. x에다 1 넣었을 때 y값이 0이 된대. 그럼 0은 2 더하기 b니까 b는 마이너스 2였단 얘기네. 아 그럼 b가 마이너스 2였구나. 자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아예 구했어.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y절편은 누구다? 이 부분이 y절편의 값이지. x가 0일 때 y값 마이너스 2야. 175번 방정식이 반지름이 루트 6 이하인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했어. 자 우리 반지름이 얼마인지 나타나기 위해서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서 써볼게. x제곱 더하기 4x 먼저 써주고 y제곱 빼기 2y 써준 다음 나머지 상수항은 우변으로 넘겨서 7 빼기 2k 넘어갔어. 우리가 필요한 숫자 더해줄 거야. 양변에 똑같이. 자 그러면 표준형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써지겠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 반지름 값은 얼마가 되겠다? 얘는 반지름을 제곱한 값이니까 반지름은 루트 12 빼기 2k다 이렇게 써지지. 자 그 조건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6 이하인 원이 되도록 하지. 자 반지름의 범위는 그러면 원이 되기 위해선 0보다는 커야 되겠지 반지름이. 그러면서 위에서 만족하는 루트 6보다는 작거나 같으란 얘기야. 우리 이하다 라는 말은 작거나 같은 것도 포함이야. 자 그래서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R의 범위가 이렇게 나타나. 자 그러면 요 R 값이 여기 루트 12 빼기 2K인 거니까 자 0을 루트 0이라 생각하면 이 루트 속 안에 있는 알맹이들끼리 비교해주면 되겠지. 0보다 크고 12 빼기 2K 값이 6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실수 K 값의 범위를 알고 싶은 거니까 여기가 12 빼기 2K가 아닌 K가 혼자 남도록 조정해줘야 돼. 그럼 식 전체에서 각각 12를 일단 빼고 싶지? 빼주게 되면 어떤 식이 남아? 이쪽 맨 왼쪽 변은 마이너스 12가 되고 얘는 서로 소거돼서 마이너스 2K가 남고 이쪽은 둘이 계산해서 마이너스 6이 남았지? 자 이제 K 혼자만 남기기 위해서 식 전체를 얼마로 나누자? 마이너스 2로 이제 나누어 주고 싶지. 자 우리 음수로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 돼. 자 그럼 얘는 6이 됐고 얘는 K가 남게 됐고 부등호 바뀌면서 3이 되지. 자 우리 작은 수를 왼쪽에다 써주는 게 원칙이니까 3을 왼쪽에다 다시 써서 정리를 해줄게. 이렇게 나타나면 되겠지. K의 범위. 자 K의 범위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 176번 좌표평면 위의 세 점 0,0과 6,0 마이너스 4,4를 지나가는 원의 중심 좌표가 P,Q였을 때 P 더하기 Q를 구하시오.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 원의 중심 좌표가 P,Q란 얘기지. 그리고 원 위에 세 점 0,0도 있고 6,0도 있고 마이너스 4,4라는 점도 있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부터 써보게 되면 x 빼기 p의 제곱 y 빼기 q의 제곱 반지름은 안 알려줬으니까 반지름을 r로 써볼까 한번? r 제곱. 자 이게 이 원의 방정식이야.
근데 이 원 위에 있는 점들은 여기다 대입하면 다 성립해야겠지. 그래서 0,0도 대입할 거고 6,0도 또 마이너스 4,4도 모두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돼. x와 y 자리에 모두 0을 넣게 되면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이 남지. 자, x와 y 자리에 6과 0을 넣어볼게. 6과 0을 넣게 되면 6 빼기 p의 제곱 q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이 나와. 또 마이너스 4와 4를 넣게. 마이너스 4 빼기 p제곱 그 다음 4 빼기 q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식 3개를 얻었어. 자, 이 식 3개를 연립방정식해서 pq 값을 구하면 되겠다. 자, 1번식과 2번식을 한번 빼게 되면, 빼면 r제곱과 q제곱이 두 문자가 소거가 돼서 p를 구할 수 있겠네. 나는 2번에서 1번식을 뺄게, 그러면 6 빼기 p제곱 q제곱은 r제곱인 식에서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r제곱인 식을 빼주게 되면 얘네들이 없어지고 얘네들도 없어져서 결국에는 얘를 전개한 값인 p제곱 빼기 12p 더하기 36에서 p제곱을 빼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2p 더하기 36은 0이야. 자, 그러면 12p 값은 36이니까 p는 3이 나온다. 자, p가 3이야. 자, 그럼 이제 q만 더 구하면 되는데 p를 구했으니까 p 자리에 3을 넣고 생각할게. 여기 3번식에다가 p 자리에다가 3을 한번 넣어볼게. 자, 그러면 어떤 식이 얻어지냐면 마이너스 7 제곱하면 49 더하기 4 빼기 q제곱은 전개해서 쓸까? 16 빼기 8q 더하기 q제곱은 r제곱. 이런 식이 나오지? 자, 그러면 1번식이 조금 간단하니까 1번식과 연립해서 한번 해볼게. 1번식을 요 밑에다 써보면 p제곱 p값이 3이야. 여기 p자리에서 3 넣게 그럼. 9 더하기 q제곱은 r제곱. 이제 두 식을 빼서 정리해주면 q제곱 소거되고 r제곱도 소거돼. 그러면 마이너스 8q의 값 둘이 합치면 65인데 9를 빼니까 56 이런 식이 남지. 그럼 8q는 얼마다? 플러스 56이니까 q는 7 나왔다. 자, p와 q를 모두 구했지. 자, p와 q를 모두 구했으니까 p와 q의 합을 구해달래. 3 더하기 7 해서 답은 10이 되겠다. 177번. 자, 곡선 위의 점 중에서 제2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나타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시오.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는 것으로부터 우리 힌트를 좀 표시해주면 반지름이 r인1이라고 할 때 반지름이 r인1이라면 자, 이 중심의 x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지금 2사분면 위에 있는 x좌표는 음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r, 그때 y좌표는 r이겠지? 자, 그래서 이 원의 중심좌표는 마이너스 r, r이면서 반지름은 r로 나타내면 되겠다. 자, 그럼 원의 방정식 x 더하기 r의 제곱, y 빼기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런 원의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힌트보다 이 중심좌표는 이 2차 함수 위에 있다고 했지? 그럼 이 2차 함수에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겠네. 마이너스 r, r을 한번 대입해보자. 자, 그러면 마이너스 r, r을 누구한테 대입한다? 2차 함수식 y는 x제곱 빼기 x 빼기 1에다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r은 r제곱 더하기 r 빼기 1로 써지겠다. 자, 그럼 r 똑같으니까 소거되고 r제곱은 그럼 1이네.
그럼 R 값은 뿔마 1인데 우리 R은 반지름의 값이기 때문에 양수야. 그래서 R은 1만 갖다 쓸 거야. 그럼 R이 1이었다면 우리 중심좌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1이었구나.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1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야. 자, 그러면 R 값이 1인 걸 알았으니까 R 자리에 한번 1 대입해 볼게. 여기다 대입하자. 자, 전개해주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y제곱 빼기 2y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넘어왔어. 자, 얘처럼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면 x 자, 여기 밑에다 쓸까? x제곱 더하기 여기 y제곱 더하기 몇 x? 2x 빼기 2y 그 다음 숫자 부분은 1이 남아있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위의 식하고 비교해주게 되면 a 값이 얼마다? 2, b는 마이너스 2, c는 1이 되네.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다? 1이겠지?